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94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번 댓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런 코너도 있었네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도 들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니까요. 주말에 오랜만에 좀 쉬시다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청국장 많이 시청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들 한 주 별일 없으셨나요? 네, 저 그렇게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병택님께서 방송 좋네 넋이 나간 정치인들 듣다가 새날답다 이렇게 엄지척을 해주셨어요. 저 되게 좋았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분들 인상적인 댓글? 예. 아니 청국장 하면서 솔직히 댓글에 굉장히 많은 힘을 받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번 주 오프닝 때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번 주 오프닝 때 제가 좀 몸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들을 보니까 아이고 레벨업님 뭐 아프지 마시라, 아프시면 안 된다, 건강하셔라 막 이런 댓글을 보고 굉장히 진짜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좀 뭉클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아파도 꼭 청국장만은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대들 보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누워서라도. 누워서는 좀 방송하기가 힘들어요. 최대한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잘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그쵸. 예. 네, 지금 최근에 시작하기 전에 웹드라마 DP 이슈 다들 되게 네. 뜨겁잖아요. 네. 아마 뭐 그게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그렇죠. 근데 특히 여성들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이제 저도 그래요? 커뮤니티를 쭉 매일 보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까 뭐 남자친구라든지 뭐 이제 동료들의 군대 생활, 왜냐면 군인이 되는 친구들 막 이제 대학교 가면 생기니까.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 배우 영향도 큰 것 같더라고요. 네, 막 이번에 훈훈하다. 홍준표도 올라탔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홍준표 씨가 나온다는 줄 알았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제 DP를 본 후기를 남긴 걸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 그냥 그리고 한번 그걸 보면은 끝까지 다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보는 분도 계신데 아무튼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 어떻게 보면 진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군필자들 입장에서도 그걸 보면서 되게 뭉클하다. 뭐 또 이제 자식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혹시라도 이제 군대에 자녀들을 그러니까 아들을 보낸 분이 계신다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좀 추천드리는 웹드라마고 또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게 또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일부 있는데 좀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보셨나요? 저는 사실 기사나 클립으로만 봤고 전 못 보겠더라고요. 손이 안 가요. 그렇죠. 별로 전 학군단 때 그 좋은 기억이 없어서 동기들이랑 으쌰으쌰하던 건 있었지만 괴롭힌다든지 그럼 욕하고 막 기합 주고 이런 나쁜 기억들이 많아서 다시 옛날에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를까 봐 안 보게 되더라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그래서 이 드라마 보고 많다고 하는데 보기도 전에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진다고 하면 되게 심각한.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싫은 또 얼굴들. 몰입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못 보는 분도 많다. 또 이런 반응들이 있고 아무튼 뭐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좀 얘기를 나눴는데 한번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성님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어떤 지식 전달보다도 조금 공감하는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요즘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온라인 혐오 표현 관련해서 인식 조사를 조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난해 팬데믹 이후에 집에도 많이 있게 되고 뭐 재택근무도 뭐 많이 하게 되고 하면서 온라인 이용이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온라인 혐오도 좀 늘어난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200명 여자, 남자를 대상으로 이제 온라인 혐오 표현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쭉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응답자의 이제 한 80% 정도가 온라인 혐오 표현이 이제 심각하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했고요. 또 코로나19 이제 팬데믹 이후에 확실히 어떤 온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혐오와 차별이 만연해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특히 이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들 특히 요즘 선거철 다가오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지금 혐오 표현을 많이 화면에 하고 뭐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 맞나요?
네, 맞아요. 일단 혐오 표현이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응답인데 특히 온라인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죠. 이걸 지금 들으시는 분들만 계실 수도 있어서 간단히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혐오 표현이 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동일하게 늘어났다라는 문제 인식이 있는데 오프라인이 더 심각해졌다. 오프라인에서의 혐오가 늘어났다라는 게 한 67% 정도의 응답을 주셨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79% 정도, 한 12% 정도가 더 온라인에서의 혐오 표현이 늘어났다라는 응답을 시민분들이 이제 해주셨다라는 이제 자료예요. 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관련해서 지금 화면 다시 네. 온라인 커뮤니티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뭐 일베라든지 악플러들하고 싸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고 누군가는 너무 극단적으로 뭐 대처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이제 용서해야 된다 뭐 공자님 말씀까지 가져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방치가 돼서 그 MB 정부 때 뭐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베를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혐오를 확산시키고 네. 그 하위 문화에서 놀던 것들을 나경원 같은 사람들이 계속 그 공론장으로 갖고 오니까 그게 또 인정 욕구를 채워주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강하게 맞서야 된다 주장한 입장입니다. 그런 맥락이 이제 팬데믹을 타면서 더 심각해지지 않았나, 더 두드러지지 않았나 싶어요. 뭐 최근 들어서 이 온라인에서의 혐오 표현으로 인한 우리 사회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뭐 손모양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나왔었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이 온라인 혐오 표현을 주로 접한 장소가 이제 인터넷 뉴스 기사나 댓글이 한 70% 정도 되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개인 방송에서도 한 절반 이상이 접했다. 또 한 47% 정도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혐오 표현 많이 봤다. 라고 하시고 또 SNS에서도 많이 봤다라고 하는 등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이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서 혐오 표현이 이제 만연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좀 해주셨고 조금 약간 마음 아팠던 건 요 응답이었어요. 혐오 표현을 봤는데 신고를 안 했다라는 응답이 이제 73.8%였어요. 아마 지금 자료가 하나 올라갈 텐데 이 한 40% 정도는 그냥 무대응을 하셨고 네 그리고 33% 정도는 뭐 뒤로 가기나 이제 X 버튼을 누르신 거죠. 피하는 네 채널에서 나오신 거죠. 피하게 된 거예요. 봤더니 왜 그러냐 봤더니 신고를 해도 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쵸. 또 대처 방법도 모르겠다라는 전반적인 이 신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그 친절하지 않은 시스템, 이 신고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자체가 이런 문제를 좀 가져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고 조치 절차가 마련이 되면 좋겠다 이런 대안도 많이 나왔고 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하고 또 이런 심의 조치도 강화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그 혐오 표현의 대상이 또 특정이 되어 있어요. 보통 한 80% 정도 이제 시민분들이 여성을 혐오 표현으로 이제 대상으로서 봤다. 여성을 혐오하는 표현을 봤다. 또 한 77% 정도는 특정 지역 출신. 네, 또 떠오르는 아마 지역이 있을 거예요. 또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혐오하고 노인이라고 하면 혐오하고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이주민, 난민, 저소득층, 성소수자 보면 전부 이제 사회적 약자로 포함될 수 있는 이제 계층에게 혐오 표현이 이제 만연하고 있다라는 응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이유는 뭘까라고 봤더니 그냥 우리 사회에 그런 구조적 차별이 많아요. 라는 응답이 한 86% 정도 나왔고 또 일자리나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약자에게 표출하는 거다라는 응답도 있었고 또 언론들의 보도 태도도 문제로 삼기도 했고요. 하는 식으로 혐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특히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이 혐오 표현을 너무 자연스럽게 쓰니까 문제라고 이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라는 응답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혐오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먼저 혐오를 부추기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응답이 10명 중에 9명이 응답을 하셨고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학교 내에서 혐오 차별 예방 교육도 확대해야 한다. 라는 것도 나왔고 제가 생각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뭐 직장이든 어디든 사람 모이는 데선 다 이 혐오 차별 예방 교육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악의적 혐오 표현을 했을 때 사법 조치도 더 강하게 들어가야 한다라는 응답도 10명 중에 8.5명 정도가 응답할 만큼 어떤
시민들이 문제로 느끼고 있는 부분,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였다라고 볼 수 그럼 네, 다른 제- 분들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제가 그렇죠. 오늘 가지고 온 주제도 되게 비슷한 부분이 저는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냐면 이게 자꾸 언론에서 뭔가 좌표를 찍거나 거기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계속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이 뉘앙스를 풍겨요. 그리고 이거를 정치권에서 그걸 받아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 뭔가 아까 황희도 씨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댓글이나 좀 하위에서 눈에 보이지 않던 곳에 있던 것들이 또 끌어올려지고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이 온라인 혐오 표현에서도 되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되게 좀 공감을 하는 게 아까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혐오 표현이 높아졌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냥 일상생활을 살 때는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안 좋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언론에서 맨날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뭘 했다. 또는 뭐 중국인 범죄가 증가한다. 뭐 조선족 범죄, 뭐 외국인 누가 들어와서 뭐 일은 안 하고 무슨 짓을 해서 논란이다. 이런 것들을 뉴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그 정확한 그 기사는 별로 보이질 않고 댓글 반응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선 다 추방시켜라. 그치.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왜 와서 일을 하는 거냐. 근데 또 이런 안 좋은 인식들이 있다가 또 최근에 그 대표님 만나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대표님이 그 오히려 외국인 분들이 오히려 더 절실하고 더 일을 성실히 한다 막 이런 말씀 해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석에서 얘기했었죠. 아,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좀 인식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진짜 언론이 좀 부추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 자극적으로 좀 계속 보도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저 하나 좀 재밌는 예가 있어요. 아니, 인터넷 이렇게 보다가 폭포 중에 연천에 제인폭포라는 폭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진으로 보니까 엄청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저장해 놓으려고 저는 카카오맵을 주로 쓰는데 카카오맵에다 이렇게 저장을 하려고 제인폭포 검색을 했더니 제인폭포에 대한 별점을 5점까지 줄 수 있는데 3.5점인 거예요. 근데 되게 아름다워서 제가 봤을 때는 4점이나 그 5점 만점이어야 되거든요. 3.5점이길래 왜 3.5야? 하고 별점을 쭉 보니까 재앙 별 하나. 그러니까 뭐 요런 수준이더라고요. 네. 네,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네, 저 아까 재우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뭐 당연히 이 새날을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거에 공감 못하시겠지만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아직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나 쉽게도 그런 거에 네, 노출이 맞아요. 돼 있고 그런 걸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쵸. 그만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대안을 또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미 거기에 스포이드 한 방울 떨어뜨려서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계속 이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보면은 되게 자아가 분열이 올 때도 있고 아, 어쩌면 정말. 좋을까?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왜냐면 이들에게 이미 뭐 민주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악인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존재 자체가 악인 것처럼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자유라는 거를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한 채 모든 거에 다 자유 딱지를 붙여버리면서 쉽게 가는 걸 택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든 어떤 걸 위해서든 이 언론이나 이것도 다 어른들이 만들어낸 문화잖아요. 거기에 계속 이 젊은 어린 친구들이 물들어가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 같습니다. 그 뭐 언론 얘기도 나오고 저도 앞에 다 공감은 하는데 네. 솔직히 언론이랑 별개로 봐도 똑같다고 봐요. 언론에서 부추겨서 가는 건 이제 플러스 알파로 그걸 계속 그 키워가는 거고 제 생각은 왜냐면 뭐 게임 하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패드립 이거는 언론을 보고 그걸 따라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그냥 나도 해야 되고 특히 게임에 지면 그 키보드 부시는 형들도 있었는데 게임할 때 그러니까 그런 분노를 어떻게든 표출해야 되다 보니까 그 상대방의 어떤 심리를 긁어야 되고 게임의 승패보다 가끔씩은 그래서 이기고 나서 정신 승리가 더 중요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요소들 때문에 심리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뭐 아까 또 한 방울 스포이드 얘기하셨듯이 아예 엉뚱한 거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국 조선족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한 반응을 봤어요. 가짜뉴스가 명확하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이냐면 어쨌든 조선족은 쓰레기잖아.
어쨌든 중국은 쓰레기잖아. 너 지금 중국몽이야?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냥. 팩트라고. 예, 어차피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미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걸 이용해서 계속 그걸 확대 재생산하다가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뭐 중국의 눈치를 본다 이런 식으로 또 엮어서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심리전이라는 것도 뜬금없는 걸로 그냥 사람들을 선동하고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작은 부분에서라도 분노할 만한 것들을 계속 부추기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난민 얘기 나오고 여성 얘기 나오고 페미니즘 얘기 나오고 이걸로 계속 확장되는 건데 솔직히 되게 저도 어쩔 수 없는 그 인간 세상에서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뿌리 뽑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전 생각을 했어요. 네. 결론은. 그래서 예방 교육 뭐 사법 조치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 모든 방법들을 다 써도 그건 다 막을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 과거의 일배를 꺼려 했듯이 그냥 그 비주류로 만들고 부끄러운 행위라는 걸로 만들어가는 방법 빼고는 없지 않나. 뭐 미디어 리터러시라든지 뭐 다양한 뭐 입법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그거는 뿌리 뽑을 수 없다. 일단 그 결론은 내리고 저는 대안을 찾아가는 입장입니다. 뭐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편하게 의견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 이야기는 요 차별과 혐오를 좀 일상으로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나쁜 말하는 사람들만 딱 지목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일상에서 혐오나 차별이 들어간 표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몇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요즘에 이제 유모차라는 말도 네. 다른 단어로 쓰자라고 하는데 네. 혹시 들어본 말 있으실까요? 유모차에 대한. 유모차에 그렇죠. 대한. 이걸 쓰지 말자까지만 듣고 뭐가 있었는데 그거 기억이 안 나요. 유모차는 유아차. 아, 유모차면은 엄마만 엄마가, 미는 네. 것 같은. 아. 그냥 아이가 타는 아. 차고 엄마든 아빠든 누구든 밀 수 있게 유아차라는 말로 바꾸자 이런 말도 있고. 그럼 맘카페는 맘카페. 비슷한 맥락이에요. 맘카페는 뭘로 바꾸면 좋을까? 맘카페. 글쎄요. 부모 카페? 맘카페도 비슷해요. 육아 카페. 아, 육아 육아 카페. 카페. 육아에 육아 카페. 유용한 지식을 음. 얻기 위한 거니까. 그렇다면 뭐 아빠든 엄마든 누구든 상관없잖아요. 네, 그 육아 카페로도 바꾸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미망인은 뭘로 바꾸자고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미망인은 고 누구누구 씨의 배우자라고 아. 순화해서 쓰자라는 거예요. 미망인이라는 것 자체가 남편이 먼저 사망해서 오매불망 남편만을 기다리는 여성 같은 의미라서 좀 바꾸자라는 의미도 많고 또 요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 결정장애. 결정장애도 쓰지 말자라는 의견이 매우 많죠. 이것도 차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회전이 뭐를 되네요. 대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정장애는 그냥 우유부단하다.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애는 못한다라는 인식을 주잖아요. 장애는 못하는 사람이 아닌 건데. 네.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장애라는 단어 근데 다른 걸로 뭘로 대체할 수 있을지 아마 다들 생각하고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사전에 있는 단어 써도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뭐 추가로 뭐 먼충 이런 건 그냥 쓰면 안 되고요. 그 십선비 이런 말 그냥 쓰면 안 되고 헬창 이런 거 그냥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대안도 없어. 그냥 쓰지 않는 게 좋아. 네. 네. 그리고 그거 있어요. 요거 하나 추가로 물고기. 아, 뭐 봤었는데 그거 엄청 또 물고기. 뜨거운 논쟁이 있던데. 물고기. 물에서 사는 물고기. 네, 물고기도 바꾸자. 고기가 들어가니까. 이미 먹기 위한 존재로 보는 거잖아요. 물고기라는 게 이름도 없어. 소고기는 그래도 소라고라도 부르지. 물고기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물고기야. 이상하잖아요. 생선도 먹는 건가요? 그렇죠. 생선. 학술명으로 생선을 해부합시다는 뭐 좀 이상하니까. 아니 근데 그 바다 생물? 고유의 이름이 있잖아요. 물고기라고 물고기를 뭐라고 해야 되나? 물고기는 그냥 물살이, 물에 산다. 물에 사는 오. 생물. 아, 물살이라고 부르자라는 운동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되게 일상에서 우리도 모르게 차별과 어떤 혐오가 들어간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일상에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네. 누군가 의도치 않게 차별받거나 혐오당하는 사람이 이제 사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생각해보자는 거죠. 이거를
되게 예전에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선을 긋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당연히 장애나 충 이런 말은 당연히 안 쓰고 그런 걸 지양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예를 들면 뭐 동물에게 이거 세는 단위가 있잖아. 연필은 자루, 뭐 동물은 말이, 사람은 명. 근데 동물에게 예를 들어서 강아지에게 왜 말이라고 하냐, 명이라고 해라. 맞아요. 차별이다. 그런 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음. 근데 어디까지의 선을 그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도 많이 생각이 합의죠.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합의를 이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사회적인 이야기를 할 때 정답이라는 단어 개념을 좀 빼면 좋겠어요. 정답은 없는 거고 우리가 합의한 게 지금은 좀 정답 같을 수도 있는 거고 정답 가까운 것일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맞지만 나중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더라도 그 시대 때 당연했던 진리들이 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되게 특히 그리스 철학 같은 거 보면 되게 허무맹랑한 소리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진리였는데 그런 맥락에서 합의, 뭐 정답을 빼자 이런 말씀 공감을 하는 입장이고 다만 아마 댓글로도 그런 게 달릴 것 같긴 한데 현실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에서 저도 뭐 현실적이란 말 자체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몰아갈 때 그걸 많이 쓰잖아요. 뭐 현실적으로 하면 다 막을 수 있으니까 특히 보수적인 사람들 그걸 많이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끔씩 본질이 흐려진 채 특히 정치권에서 뭐 단어 하나 갖다가 갑자기 정쟁이 벌어진다든지 말꼬리 이러면 잡고. 그건 개인적으로 또 저는 납득이 안 가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건 알겠어요. 음. 그리고 시민들한테 그걸 권고하는 것까진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단어에 꽂혀갖고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넌 그냥 차별주의자야. 그럼 모든 사회의 어떤 변화에 이 쟁점들이 사라지고 이 사람은 차별주의자는 아니냐. 이 논쟁으로 가면 결국엔 이게 또 변화나 그러면 오히려 반대급부만 커지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피즘도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준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또한 정답은 없지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 그런 거를 한번 잘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또 가져와 보고 정치권의 그런 이슈들을 앞으로도 좀 재조명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떠오르는 어떤 당과 누군가가 있는데 저격하신 건 아니죠? 아니 뭐 그냥 여태까지 이런 일이 많고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그게 또 개인적으로 정치권에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그 지적하는 것까지도 의미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메시지랑 그 철학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정쟁이 벌어지는지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합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정말 아기가 없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장애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 다른 성으로 태어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있을 수가 있는데 모르고 무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표현했을 때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는 게 사실 말로는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예를 들자면 평소에 그냥 걸어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그 지하철 탈 때 제가 아픈 적이 있으니까 이 교통약자가 되고 나니까 아 이분들의 심정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무지한 분들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그렇게 찌르게 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반감이 또 생길 수도 맞아요. 있고 모를 수도 그래서- 있지. 같이 알아가면 좋잖아요. 네, 그럼 되게 노력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주제들도 중간중간에 가져와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단어를 그냥 꼭 강요하지 않더라도 내가 맞아요. 쓰려다가 흠칫 한번 하게 하는 거. 전 그 정도가 현실적으로 제일 좋다. 맞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그냥 정도. 물고기 하다가 아 맞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정도. 그러면서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서서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네, 않을까. 외울 필요 있는 거 아니고요. 네. 민감하게만 생각하는 필터 하나 정도만 생기면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취지였다고 저도 생각하고 맞아요. 혹시라도 와가지고 너 또 우리 강요하냐 뭐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그런 건 아니었다 라는 네. 차원에서 강의 말씀드리- 없습니다. 예. 아무튼 굉장히 좋은 의지였던 것 같고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재훈님 예. 어떤 주제 가져오셨나요? 아,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또 요즘 굉장히 핫한 소식이에요. 예, 지금 요 며칠 계속 핫했고, 아마 그러니까 방송이 나가는 날짜까지 핫할 것 같아서 오늘 좀 그 얘기를 가져왔는데 뭐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 그 검찰 시절발 그 비리로 정치 인생 위기가 닥쳤다. 뭐 요런 내용입니다. 비리요? 근데 이게 이 소식을 제가 그러니까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어떤 청년이나 그런 어떤 시사나 정치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왜냐면 어차피 네. 또 다른 코너 등에서 또 전문적으로 얘기해 주실 그쵸. 테니까. 예, 그래서 좋아요. 일단은 내용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이해가 좀 쉽게 되라고 좀 준비를 해봤는데 뭐냐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님이 과거 뭐 측근 한동훈 검사장과 뭐 부인 김건희 씨를 피해자로 적시를 해서 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국민의힘 쪽에다가 뭐 고발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발 사주죠. 이런 걸 기획을 하고 이제 판결문까지 첨부를 해서 김웅 전 의원에게 뭐 넘겼다. 이런 의혹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 고발 사주를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님이 이거에 관련해서 또 하신 얘기가 있어요. 한 인터뷰를 통해서 고발 사주란 얘기가 나오니까 회사의 사주를 얘기하는 줄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논란이 됐었고 거기에 추가로 고발을 했으면 그러니까 고발 사주를 했으면 왜 고발이 안 된 거냐 그러면서 증거를 대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또 하신 게 논란이 됐었고 고발 사주팔자라고는 안 하네요. 아니, 그리고 그 정도까지 부끄러운 아니, 줄은 아나. 아니 그리고 이 내용은 대부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굳이 그렇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왜 윤석열 검찰총장님 말씀 막 이렇게 하고 김웅은 뭐 김웅 의원에게 이러고 왜 의도가 있는 건가? 이거 검찰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몸살이 지금 이거 너무한 거 아니,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네. 왜냐면 솔직히 저도 악마화하는 건 싫어하지만 굳이 저런 파렴치한 짓을 벌인 사람한테 님을 붙여야 되나? 근데 우리 바로 그러니까 앞에서 말꼬리 잡지 말자 그러지 않았어? 아니 이게 아니 개인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아니 이게 아니 좀 습관이 된 게 뭐냐면 5분도 안 됐어. 5분도.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게 약간 어떤 하든지 저는 님자라고 왜냐면 최대한 존칭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보는 사람이 왜냐면 또 중립적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걸 신경 쓰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네요. 하지 마요 네. 그냥. 다 님 떼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갈까요? 네. 왜냐면 시청자가 님이죠. 시청자. 그렇죠. 이거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 맞아요. 그럼 그냥 윤석열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럼요. 왜냐면 또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 보는 나이 사람들이 저는 윤석열보다 어릴 것 같은데 너 왜 반말해? 혹시 그런 아니, 생각 제 가지시는 생각에는 분들이 안 계실까? 지금 이게 황희도님이 재훈님이 악플 달릴 거 염려해가지고 실드를 미리 쳐주신 것 같아요. 그런 거구나. 오케이. 윤석열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더라?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발언 하셨어요. 이거는 3살짜리 애들도 안 하는 일이다. 아동 혐오 발언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맞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고 지금 끝이 없는 나락으로 가시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 사건이 되게 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본 소양이 없다. 이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전에 뭐 장모 사건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인 의혹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넘어갔다고 쳐도 이번 건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잠깐만요. 그리고 네. 그거 넘어갔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아직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진짜. 그걸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마치 근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그러니까 어찌어찌 약간 변명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진짜 좀 제 차례가 아닌데 말씀드리자면 예, 좀 화가 많이 나요. 왜냐면은 제가 안진걸 소장님께서 그동안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부패와 비리가 의혹이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소고발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렇게 몇 차 고발이 계속 이어지는데 왜 우리가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냐. 나경원 14차까지 갔죠. 그렇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 법원에 14차요? 가서도 법원에 가서도 뭐 다 무혐의가 나긴 했지만 그것마저도 정말 허무하긴 했죠. 근데 그때도 저희가 계속해서 의혹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근데 왜냐면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법세련 세준 뭐 이런 데서 고발을 한 건에 대해서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그 다음날 조사가 들어가고 수사가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고발도 당하고 고소도 당하고 이런 입장에서 너무 그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터진 거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저희가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답답하고 의혹이 넘쳐 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별 얘기 없었어요 또? 별 얘기 없었죠. 저한테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 포인트도 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만큼 고소고발을 많이 했는데 언론에서 실어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맞아요. 없으면 없는 일이 되는 것처럼 외면하죠. 지금 이 직전에 윤희숙 사건이 엄청 큰 게 있었는데 솔직히 이거는 엄청 큰 거예요. 너무나 뻔하고 엄청 큰 건데 이거를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고 그걸 또 윤석열이 이렇게 덮고 근데 이것도 마치 그냥 왜냐면 처음에 이준석이 지금은 태세전환 하긴 했지만 처음에 터지자마자는 뭐 문제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언론에서 그거를 그대로 헤드라인으로 실어주고 그럼 이게 마치 없는 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분 지금 본인 고소고발 많이 했는데 안 다뤄주고 고소고발 또 당했는데 언론이 안 다뤄줘서 아니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은 저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맞아요. 재훈님의 지금 생각하시는 인식이 약간 좀 어느 정도 파라미터가 될 수 있다. 정치에 아직 관심이 안 가지신 분들의 파라미터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그냥 그때 뭐 시끄러운 거 같더니 그냥 여기저기서 좀 떠들더니 없어졌네? 그냥 없어진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그러니까.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가 네. 조용해요? 그 전 뭐 장모나 그 뭐 그런 의혹에 대해서. 그쵸 뭐 어떻게든 언론이 예를 들어서 콩알을 보고 폭탄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폭탄처럼 되게 크다 생각하고 그쵸. 폭탄을 두고 콩알이라 하면 되게 작은 걸로 생각하니까 윤희숙 사태도 어느 순간 그냥 넘어갔고 지금 이 고발 사주 때문에 말이 되게 많은데 지금 한마디 하시죠. 전국에 사주 카페를 하시는 사장님들 사주 카페 재훈님이 놀라신 가슴에 한마디 아니 위로의 그러니까 말씀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고발 사주라고 이렇게 언론에 뜨는데 이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고발 사주보단 청부 사주가 맞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떻게? 네,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이 직전에 매운맛 민주당이라는 코너에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예, 청부는 예. 청에서 부탁하는 거고 네. 사주는 오히려 더 센 건데 어감상 청부가 더 세게 들리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러면 왜냐면 청부살인이라는 말이 없는데 맞아. 그렇게 들었을 때 그럼 살인 교사다 그거는 살인 사주라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그렇게 집착하기보다는 네. 아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정치 개입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해찬 대표님의 워딩이 전 개인적으로 되게 딱 꽂혔어요. 국기문란 행위다. 와. 이것은 저는 솔직히 이게 그냥 이게 되게 낮은 차원의 아까 뭐 우리가 그 언어와 의식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뭐 꼭 그렇게 불러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그냥 뭐 이제 고발 사주 의혹 하니까 뭐 그냥 또 의혹 하나 터졌구나 하면서 이걸 생태탕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말도 안 되게 비교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여태까지 검찰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질러 왔는지 아까 달태형님 말씀처럼 구분할 수조차 없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 바꾸기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윤석열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대선 때마다 판치는 정치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 되겠느냐. 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거기다가 그 이제 여러 사이트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는 걸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제가 사진을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 준비가 많네요, 재훈님. 그러니까요.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 한번 꼭 오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커뮤니티상에서 굉장히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윤석열이 또 당에 똥물을 튀게 했다.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공감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펜코 아니에요, 펜코? 어떻게 이럴 거면 그냥 출처 밝혀요, 이제. 그리고 아니 왜냐면은 쉽게 저는 이제 제청할 거는, 그러니까 이 국힘이나 뭐 이준석이나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의 반응을 많이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리고 평소에 이준석 개무시하더니 이제는 고개 숙이고 도와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 왜냐면은 약간 그런 게 되게 많았었잖아요. 입당하고 나서부터 약간 뭐 기싸움, 약간 그런 것들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게 이제 계속 놀림거리로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발언 잘 날이 없다. 명확한 사실관계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벌써 완전히 말린 거 아니냐. 이거는 윤석열의 능력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대응을 못하고 있는 이 정도까지 왔으면 팩트 여부를 떠나서 물 건너간 것 같다. 여기에 뭐 나는 이제 홍준표로 갈아탈란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댓글에 공감수가 많이 좀 올라간 그런 댓글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린 거고. 그러면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홍준표가 약간 그 2030 세대들, 그러니까 좀 젊은 층 세대들한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화법 자체가 되게 좀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약간 공감할 만한 그런 정책이 좀 많이 이렇게 띄워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흉악범 뭐 사형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그분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정확한 뭐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청년의 입장이라면 그런 것들은 되게 좀 공감이 많이 간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짤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던데 그 뭐 째째하다 뭐 그거 있잖아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홍준표가 과거 이제 군부대에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뭐 오늘 뭐 회식하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그 국군 장병 그 높으신 분이 오늘 장병들 뭐 피자 사주려고 한다 그랬더니 째째하다 막 그러면서 무슨 피자냐 뭐 3천만 원 뭐 당에 뭐 지원금 남은 거 뭐 해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분 거의 무야홍이신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 어디까지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뭔가 홍준표의 그런 탄력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확한- 확실히 저도 왜냐면 아까 그 이준석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의 반응을 가져오셨는데 저는 원래 윤석열을 지지하는 커뮤니티 반응도 좀 봤는데 확실히 이제 홍준표로 좀 갈아탈 수 있겠다라는 반응들도 꽤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는 홍준표가 그만큼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반응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나 어떤 시사를 잘 모르는 그냥 저는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때 증거 가져와봐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거는 너무 좀 국민을 좀 기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고 청년들이랑 소통을 하려고 뭐 솔직히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뭐 강아지 사진이나 올리고 약간 이런 거 뭐 베넨제리스? 그때 뭐였더라? 민초. 민트 초코. 민트 초코. 민지라 민초인가? 어쨌든 마치 민주당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아니 그럼 제가 재훈님한테 하나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그게 궁금할 텐데 네. 왜냐면 대부분 내용 다 알아요. 저기서도 어떻게 싸우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이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겠죠, 일부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식으로 뭐 증거 갖고 와라, 뭐 생태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해명을 하면 정치에 관심 없었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좀 넘어갈 것 같다. 뭐 그냥 여야 맨날 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대선 앞두고 지금 네거티브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좀 기울지. 네, 맞아요. 어떤 지점에서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한다면 그 계기가 언제인지가 좀 주변 분들한테 얘기도 해보고 스스로한테도 되물어보고 얘기를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도되는 것들도 그러니까 저도 기사를 쭉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사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지만 그냥 정치나 시사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네. 이게 대문짝으로 걸리잖아요. 윤석열이 그 한 얘기가 이거 또 대선 앞두고 하는 정치 공작이다. 뭐 그럼 뭐 공작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거지. 그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사에는 이게 얼만큼의 큰 문제고 이게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는 거 그런 것들이 실리는 게 아니라 네. 윤석열이 한 발언 3살짜리도 뭐 이런 일은 안 한다. 그런 것들만 계속 메인으로 걸리다 보니까 정치나 시사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싸우네. 또 뭐 또 대선 앞두고 뭐 물고 늘어지려고 하네. 그런 식으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것 같아요. 그 차원에서 제가 하나 이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입장 아까 뭐 달태형님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아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 새날 자체에서도 이미 전문적이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앞에 거의 그냥 다 아는 내용 우리가 반복하는 것뿐일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훨씬 많잖아요. 엄청 실제로는. 많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이나 신문에 나온 것들을 보면 되게 그 엘리트라고 생각하던 과거에는 설령 그런 게 있었겠지만 지금은 기사 제목, 베스트 댓글, 그다음에 댓글이 얼마나 거기가 좀 대세인지 이거에 따라서 그냥 내 생각을 거기에 끼워 맞추잖아요. 맞아요. 보통. 그게 대부분인 것 그게 같아요. 대다수잖아요. 보통 관심 안 가지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들을 앞으로 계속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꼭 본인이 뭐 설마 누가 이제 뭐 정재호 쟤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사람 없을 거라고 믿고 그냥 그건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냥 그런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주변 반응을 보니까 좀 이런 게 많더라 라는 얘기를 좀 전해주시면 이걸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럼 내 주위에 이런 친구들한테는 요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해야겠다 이게 되게 민감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렇게 외연 확장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아무튼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또 그런 역할로서 계속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람님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기사 하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선 네, 섭섭하신 거 아니에요? 잘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어떤 제목이냐면 단독을 달았어요. 탈원전 태양광에 4년 뒤 165조 빚더미 이 와중에 한전공대까지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한국경제
성상훈 기자의 기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기사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저 재훈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런 커뮤니티들에 굉장히 중복적으로 많이 올라오면서 정부를 조롱하는 글이 많이 올라온 기사여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기사가 또 있는데, 네, 지금 매일경제 기사고요. 제목이 탄소 감축 역행하는 탈원전 5기 정부, 기업한텐 탄소 줄이라 겁박, 박봉원 논설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일보 사설인데요. 이건 누가 썼는지 또 안 나와 있습니다. 미선 원전 건설 중단 중범죄, 문정부 탈원전은 더 큰 범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기사들이 커뮤니티에 횡행하게 돌아다니면서 정부를 까는데 이용이 되고 있어요. 미선이 이제 미국 예선이죠. 네, 미국 예선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기사를 가져온 거는 사실 뭐 한국경제에서 이런 기사 내는 거야 뻔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이 방송을 보고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탈원전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 정부를 공격하는 방향이, 지금 기사가 이렇게 뜨게 되면 이거를 퍼다서 커뮤니티에서 이런저런 댓글들이 달리고, 이거를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들을 언론에서 갖다가 쓰거나, 아니면 지금 또 다른 기사에도 보면은 허은하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 이 정치권에서도 가져다 쓰고, 이게 굉장히 구조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재훈님 얘기도 해주시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청년들의 의견도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 보면은 탈원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다들 앉아 계신 패널분들께서는 찬성을 하실 거예요. 근데 재훈님께서는 원래 환경이나 이런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그 전에는 관심이 없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다른 의견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평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아니 근데 저는 이 탈원전 정책이라는 거를 이제 원래 몰랐을 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오히려 지구 온난화가 촉진된다,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이유를 봤더니,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자력 이용을 줄이면 가스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한다, 이러면서 뭐 지구 온난화가 더 촉진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미세먼지나 뭐 대기 오염 등 물질이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보면 환경 파괴, 그러니까 탈원전 과정과 맞물려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에서 뭐 재생에너지가 대표적인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 발전소 설치가 뭐 대단히 넓은 토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 한 해에만 태양광을 하기 위해 훼손된 숲이 뭐 여의도 5배에 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반대로 뭐 야생동물의 피해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 탈원전 정책을 딱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탈원전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오 선생님 또 계시니까. 내용이 그 셜럼버거라는 사람이 쓴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랑 되게 유사하거든요. 네. 그 사람은 매우 친원전주의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어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 시민 운동들을 전하는 운동들을 바보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셜럼버거라고. 그 사람이 단 건가요, 저거 다? 아마 지금 그 맥락이랑 되게 유사한데, 그 그래요?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라는 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두환 회고록급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확 와닿는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뭐 우리가 항상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편견을 갖고 보면 안 되는데, 그건 있죠. 저렇게 탈원전을 하게 되면 뭐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주장이 틀렸을 경우에 저 얘기한 사람들이 정말 이 지구를 책임질 사람들인가? 저 사람들 자기 주장 틀렸을 경우에 이 지구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나요? 도망갈 사람들 아닌가? 그쵸. 네. 네, 근데 그 재훈님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홍준표가 친환경 정책 하나만 좀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원전 탈원전을 반대한다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을 담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거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는데 네. 이게 꽤 탄탄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아랑 독일이나 유럽 사례를 끌어오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원래 탈원전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이걸 원전 건설을 재논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아까 그 기사도 미국 얘기가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게 굉장히 중죄라는 식으로 지금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들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버무려내면서 마치 탈원전이
산업 하나를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산업 하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악인 정권이다라고 지금 프레임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굉장히 보면은 어떤 악마의 사진을 넣고 지금 이 정부가 그리고 민주당이 무능한 건지 굉장히 악한 건지 모르겠다. 마치 근데 이게 이 선악 구도를 봤을 때 여기를 너무나 저희가 친일파를 바라보듯이 그런 시선으로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전력 소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전기료 올리겠지. 그리고 이런 거 다 북한이랑 러시아에서 사올 거 아니야? 어차피 이거 친중 정권. 중국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그냥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들이 촘촘히 연결이 돼 있고 너무나 터무니없이 들리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설득력 있고 그리고 그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아까 저희 처음 시작할 때 뭐 조선족 혐오 뭐 이런 거랑 이제 여기서 맞물리는 그쵸, 거죠. 그쵸, 맞습니다. 중국 얘기. 네.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보다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믿어라고 꺼버리죠. 보통은 아는 분들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넘어간 그냥 무심코 지나간 어떤 뉴스 아니면 어떤 발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스노우볼이 굴러가는지 그 체계들을 쫙 훑어보면 뭐 팩트라는 것 자체가 없죠. 워낙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무한한 정보니까 모든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지만 다만 이 스노우볼 굴러가고 그 흐름 같은 걸 보다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부끄러운 과거지만 MB를 왜 존경했었냐 그리고 그 얘기를 왜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하냐면 그게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많이 먹혀들기 때문이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MB 땡땡왕 이명박 시리즈가 왜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냐면 일단 간단해요. 그리고 그래프 같은 걸 몇 개 섞어놔요. 그리고 저희 같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외우기 좋게 해놨어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뭐 30% 이렇게 해놓으면 중국 30%가 머리에 쌓이죠.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를 보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제 뭐 노무현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팩트 자료가 올라와요. 그럼 그래프가 또 있고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 두 개가 그냥 정치적으로 싸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와서 정치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난 정치인 다 안 믿어. 그러면서 저는 제가 이미 믿고 있는 걸 계속해서 믿고 말싸움이 벌어지면 그런 자료들 뭐 이명박 업적 이런 거 검색 지식인에다 해가지고 그걸 계속 찾아요. 막 댓글 반응들 같은 데서 모아놓고 그러면서 방어하는 논리로 썼었고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지금 벗어났고 그 과거가 굉장히 부끄러우면서도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장서서 비판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 각하랑 재판까지 하게 됐네요.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습게 넘기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기사 제목 몇 개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제목이 헤럴드 경제 김현일 기자가 쓴 제목인데요. 기사의 제목인데 탈원전 가속에 원자력 인재도 해외로 제조업 성장 엔진 멈춘다. 인재 유출 심화 이런 식의 제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의 눈에는 그냥 이 원전 산업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세력 정도로 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재훈님께서는 만약에 처음에는 잘 몰랐을 때 이게 진짜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거부감이 처음에 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또 어떤 지점에서까지는 타협을 보실 수 있으실까? 이런 거 혹시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극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진짜 저도 몰랐을 때는 그냥 정부 욕하고 끌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또 이렇게 하네 하면서 그냥 끌 것 같아요. 딱히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글을 올리는 사람의 목적 자체가 약간 무조건 현 정부를 깎아내리고 약간 악인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운 게 민주당에서 온라인 전략이 좀 너무 많이 부족해요. 진짜 이게 제가 총선기획단 들어가고 한 2년 넘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도 팩트를 갖다 대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그거 진짜 나이브한 대처라고 생각하고 특히 너무나 많은 정보에 청년들 안 그래도 힘들어가지고 지금 취업조차 어렵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 누가 팩트를 가가지고 그 그래프 다 팩트 체크하고 합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인터넷 그 DC 같은 거 그 성장하면서 세 줄 요약 이런 거 인터넷에서 세 줄 요약 됐고 긴 거 필요 없고 세 줄 요약 그래서 뭐야 뭐 대깨문이 아니야 이걸로 다 가거든요. 그런 상황에 팩트 자체는 되게 중요하죠. 당연히 어딘가에 팩트는 저장이 돼야 되는 건데 동시에 그들을 팩트로 싸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주로 뭐로 싸우냐라고 보면 제 입장에선 그게 이제 댓글 하나하나 남겨주시는 분들이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보는 거예요. 댓글에서 이게 치열하게 싸우면 뭐 네. 반반으로 싸운다 치면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아예 그치. 관심을 끊던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요. 근데 압도적으로 여론이 뒤덮여 있으면 아 이게 맞구나 생각하고 넘기지. 왜냐면 맞아요. 나뿐만 그런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구나 하면 설령 내가 틀렸다 하더라도 나랑 비슷하게 틀린 사람들 많구나 하고 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에 대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대처하기가 어려운 건 겉으로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나 댓글 보고 이런 얘기하는 거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난 네. 그 책도 읽고 이것저것 막 자료 보고 얘기한 거야라고 겉으로는 얘기하죠. 술자리 같은 데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그 댓글 보고 그거 기억나는 걸로 싸우다가 막히면 아 정치 얘기 필요 없어. 내 앞에서 뭐 피곤하게 그런 얘기하지 마. 이러고 넘어가죠. 그리고 집에 가서 찾아보고 다음에 만났을 때 야 너 이거 알아봤어? 이게 현실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를 찾아가야 되는데 너무 좀 고지식하게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약간 반동의 반비동의예요. 그러니까 히두님이 이야기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어떤 정부나 당이 역량이 있는데 좀 싸움의 기술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저는 조금 들었는데 저는 싸움의 기술도 별로 없고 역량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탄소 중립에 녹색 성장을 끼워 넣은 그런 모양새라든지 탄소 중립위원회 만들어놨다가 지금 시민사회에게조차도 전혀 뭐 산업계뿐만 아니라 그 시민사회에게도 전혀 동의를 받지 못하고. 예, 동의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역량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역량이 부족한 건 꽤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이명박근혜 때부터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후위기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된 기후악당 국가로 폄하되고 있는 폄하가 아니지 기후악당 국가로 지목된 이유가 이명박근혜 때부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네.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 네. 그리고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친환경인 척 이제 그린워싱으로 돈 벌 생각만 이제 했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역량 있는 사람들이 현재 뭐 정부에 있다고 남아있지도 않고 싸움의 기술도 없고 하다 보니까 기사 몇 개 항상 이렇게 털리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그 주제는 꼭 기후 환경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주제, 정치적으로든 정책이든 모든 주제들이 온라인에서 왜 그렇게 자꾸 밀리냐, 왜 내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는 걸 숨겨야 되냐, 왜 이렇게 샤이 진보가 많아졌냐 하면 뭐든지 다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일단 대세가 형성이 되면 나 밖에서 얘기하죠. BTS 팬이야 이거 누가 말 못합니까? 근데 만약에 BTS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회적 질타 받으면 숨죠. 그쵸. 나 지지한다, 나 팬 아니야. 이렇게 샤이 말 못하지. 보수들처럼.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잘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뭐 기후 변화도 그렇고 시민들이 각자 생각하는 어떤 팩트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고민의 철학의 끝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담벼락에 침이라도 뱉고 뭐 네. 욕이라도 해라. 네.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 말씀을 강조하신 게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전적으로 정치인들이 혹은 교수들이 이걸 바꾼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시대는 지났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늘 채팅 하나 남기고 댓글 하나 남기는 분들이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다. 스스로는 체감 못하죠. 댓글 하나 남기는 게 뭐 하지만 그게 쌓여가지고 여론을 만들고 이게 가끔씩은 팩트를 이렇게 진실을 밝히게 되는 경우가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게 되게 진영화 될수록 팽팽해지는 지점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어느 순간 어떤 세력이 어떤 주장을 택함으로써 반대급부가 생겨서 예를 들면 4대강 같은 경우에도 마치 그게 굉장히 옳고 친환경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이미 생겨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사실 물을 그대로 가둬놓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탈원전 같은 경우에도 저 일본 후쿠시마 경우를 보면서도 지금 근데 일본 후쿠시마 경우는 어떠냐고 하니까 댓글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그렇게 극단적인 거 가져오면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없음. 뭐 이런 반응이에요. 책임지는 건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진영의 싸움으로 됐을 경우에 되게 팽팽해지고 힘들어지는데 그럴수록 진짜 포기하면 안 되고 저는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 거부감을 일으키는 걸로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다 공감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있고 그냥 그걸 보기 싫다고 방치해두면 계속 쌓여요. 누군가는 그 깨진 치우는 유리창 역할, 이론. 네, 누군가는 계속 치워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악플러들 보고 쟤네들 지들끼리 저렇게 하는 거지라고 넘기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꼭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방치된 게 여태까지 10년, 20년 쌓여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 자녀들 막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냥 우스꽝스럽고 막 희화화되고
그냥 뭐 노짱, 뭐 MC 무현 이딴 걸로 엄청나게 그 문화적인 요소를 건드려놔가지고 네. 누군가 대응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입장이고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아무튼 오늘도 되게 또 중요하면서도 또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또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청국장 94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매주 토요일 9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